네, 12월에 전해드리는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흐름과 함께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블랙 프라이데이한 예. 기대감은 사실상 뭐 지난주 내내 계속적으로 증시에 짙게 깔려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결과물이 이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향방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나스닥을 비롯한 S&P 500, 그다음 다우존스 모두 다 이제 나스닥은 뭐 13년 만에 최고치다. 그리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모두 사상 최고치다라는 네. 수식어가 붙고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좀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 고점에 대한 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현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로 하여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장 물론 조기 폐장을 했지만 정강 후약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좋은 모습 나오다가 작 후반으로 이제 밀리면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고점일 가능성을 점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그린스펀 전 의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더 올라갈 거품은 아니다,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뭐 오름이 있으면 빠짐이 있는 것이고 눌림목에 있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애플 컴퓨터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3일 연속 큰 잔대 양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뉴욕 증시 안에서 기술주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애플 컴퓨터의 상승은 비단 미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그리고 아시아 등지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IT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 컴퓨터의 상승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좀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BDI 지수가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 발틱 운임 지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해운업종, 조선업종 등과 같은 업종들에 조금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BDI 지수 15% 급등, 그리고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인데요. 5.5%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도 5% 좀 상승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논란 속에서 글쎄 고점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점이다 생각하고 빠질 거 예상한 것보다는 빠지고 나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GDP 이제 그 결과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후 방향성이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그림을 보신다면 애플 컴퓨터입니다. 지금 뭐 3일 연속 긴 장대 양봉 그리고 있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덧 $700까지 올라갔던 애플 컴퓨터 이제 $40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55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의 IT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IT 업종 조금씩 들썩이는데 주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 상승이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BDI 지수 볼까요? BDI 지수가 15.77% 급등이 나왔죠. 뭐 최근에 그러니까 그 올해 9월이었죠. 9월 달부터 아주 급등 랠리를 보였던 BDI 지수가 잠시나마 10월부터 이제 조정을 받은 흐름이었는데, 다시금 또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급등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조선, 그다음 해운 등과 같은 종목들에 일단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흐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러한 종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 볼까요? BIX, 그래서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러한 네. 지수는 아무래도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데, 밑에 이제 주봉으로 보신다면 항상 12 근처에만 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하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밑바닥권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빅스 지수도 거의 밑바닥권에 왔다라는 것도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빅스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 좀
관찰해 보시면서 뉴욕 증시가 뭐 잠시나마 조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 여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번 국내 증시 얘기도 자세히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2050선까지 코스피가 찍었다가 바로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쳤거든요. 네. 지금 최근 흐름 보면은 좀 오른다 싶으면은 특히 투신권에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펀드 한매라든가. 그래서 좀 2050선 가까워지면은 팔고 좀 차익 실현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짧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 변동성이 심하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쉬어가는 어떤 과도기 장세, 11월 장세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매수했던 거 잠시나마 이제 멈췄던 달이 11월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그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하지만 투신권 뭐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 압력으로 인해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뭐 금융투자, 연기금은 매수를 했지만 이 투신권에서 1,010억 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코스피에서. 그래서 뭐 당연할 재간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전같이 외국인이 3천억, 4천억씩 사준다면 별반 흐름이 뭐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었겠지만 그런 어떤 사주는 어떤 현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투신권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어느덧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코스닥은 어느 정도 500을 찍고 517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바닥권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어떤 그 축적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신권의 매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그러한 물량들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잡아가면 그뿐이거든요. 그리고 투신권이 매도를 조금 완화를 시키면 그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에너지 추적하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조금씩 우려 섞인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엔저죠. 지금 뭐 달러당 엔화 좀 다시 102엔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원엔 환율마저도 지금 안 좋은 모습이고 이러한 내용도 있어. 그리고 미국의 고점 논란 그리고 투신권의 매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안 좋은 악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악재거리보다 우려감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뭐 쇼핑 시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랠리 기대감 뉴욕 증시에서의 그리고 우리나라 IT주도 지금 다시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도 좀 내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조금은 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느 종목은 52주 신저가고 어느 종목은 52주 신고가 나듯이 어떤 뭐 종목별로 다르게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을 좀 타파하려면은 중국이 단숨에 2250포인트라는 최선한 포인트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글쎄요 돌아보지 말고 그냥 뭐 단숨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위험 요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엔 환율입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지금 1,000원당 지금 100엔당 1,034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화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대비 이 엔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100원 뭐 이런 100엔당 그랬는데요. 지금 뭐 1,134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2008년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달러당 엔저도 물론 위험하지만 원화 가격의 엔화 대비한 어떤 그 엔저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물품인데 일본 제품을 수입해다가 쓰는 회사는 네. 괜찮겠죠. 근데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어떤 회사에 대해 조금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화의 어떤 그 채무가 좀 많은 회사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뭐 지금 빌려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출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엔저 현상이 조금 종목들로 하려고 하면 다시금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엔저와 맞물려 가지고 어떠한 피해 주냐, 수혜 주냐 이런 것들 좀 가늠을 해보시는 예. 것도 지금 현상에서 좀 우리 흐름을 좀 탑하는데 좀 중요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상반기 엔저 쇼크가 이제 왔을 때도 뭐 수출주도 자동차 좀 위험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소 이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환율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